31번입니다. 가스 절단의 예열 불꽃이 너무 약할 때 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뭐냐? 자, 그럼 이제 예열 불꽃을 정의를 해볼게요. 예열 불꽃이란 요 절단할 재료가 있으면 얘를 실제 절단에 들어가기 전에 얘를 빨갛게 달구거나 수분 제거를 위해서 이 재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재료를 달구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를 달구고 나서 이 절단 가스, 고압의 산소를 불어내면 이 녹은 철 용융풀이 밖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고압 산소가 분출되기 전, 그래서 주로 아세틸렌 가스랑 산소랑 결합하거나 산소랑 LPG 가스, 프로판 가스가 이게 혼합이 돼서 절단에 이용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불을 붙여서 이 팁에서 여기 5mm 정도 이 불꽃을 나오게 한 거, 그게 예열 불꽃이다.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때 이렇게 여기들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 부분 끝부분을 가만히 대고 있으면 빨갛게 달궈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고압산소를 트는 건데,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스 절단에서 예열 불꽃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었을 때 빨갛게 달구기까지의 불꽃을 예열 불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하다고 하면 이 빨갛게 달궈지는 속도도 늦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는 뭐냐면 토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게 한 번에 이만큼 이렇게 이 간격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일자로 가는 거 일자로 가지만 처음에 이렇게 간격을 두고 당겨야지 절단이 잘 이루어져요. 빨리 가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게 드래그입니다. 이게 끄는 게 드래그인데 요 간격은 드래그 길이,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예열 불꽃이 세면 단시간에 빨갛게 달궈져서 철이 용융풀이 돼서, 즉 녹아서 고압산소로 이제 떨어져 나갈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드래그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드래그는 끄는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토치를 끌어서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열 불꽃이 강해야지 속도가 빨라지고 모서리가 빨리 용융되겠죠. 그래서 둥글게 되고, 절단면이 예열 불꽃이 강하면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절단면이 거칠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1, 3, 4가 아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가스 절단에서의 표준 드래그 길이가 얼마냐? 아까 드래그 뭐라고 했죠? 토치 팁이 이렇게 있을 때, 재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 얘를 손으로 당길 때 요만큼 이게 끊어서 이게 당기게 돼요. 이렇게 당기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간격은 이렇게 요런 간격으로 당겨야지 불꽃이 이렇게 있을 때 천천히 이렇게 당기면은 재료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져서 일자로 돼서 잘려 나가겠죠. 그러면 요 간격이 요게 드래그 길이다. 그러면 이 표준 드래그 길이는 이 판 두께가 있잖아요. 판 두께, 여기 thickness, 이 t의 20%입니다. 즉 5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판 두께의 20%가 표준 드래그 길이다. 정답 4번. 자, 33번입니다. 미그 용접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자, 미그 용접이 뭐죠? 미그, 메탈, 불활성 가스는 inert gas, arc, welding. 요게 이제 미그 용접의 풀 스펠링입니다. 이 미그 용접,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아르곤 가스, 이 아르곤 가스를 이제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이너트 가스는 아르곤, 헬륨, 네온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 공기보다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것은 토치에서 돌출되는 이 와이어 자체가 전극봉이 된다. 그래서 티그 용접은 어떻습니까? 이 텅스텐 전극봉으로 아크를 발생시킨 다음에 용과제를 넣어주면서 용접하는데 이 미그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극봉 자체가 전극도 되고 이 순수 용접하는 금속도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3번에 보시면 전자재 용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 전극봉도 되고 용과제 그 용접용 그 재료도 되기 때문에 위보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재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스 용접에서 황동은 무슨 불꽃으로 용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분들 황동하면 산화불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암기사항이 있는데 이 산화불꽃은 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 불꽃이거든요. 비율상으로. 그리고 탄화불꽃은 자 이거는 이제 아세틸렌 이렇게 그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있는데 이건 가연성 가스가 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제 스텔라이트 합금강 이런 것들을 주로 가스 용접하는데 사용한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5번입니다. 이면은 우리 뒷면이라고 합니다. 뒷면 용접의 뒷면 우리 백이라고도 하죠. 이 뒷면인데 기호는 이렇게 되죠. 이제 이면을 따내기 방법이 아닌 게 뭐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뭐 가우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를 파낸다. 왜냐? 이거는 보수 용접, 잘못된 부분을 까내서 이제 파내서 재용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 판다. 이것도 골을 판다. 뭐를 이용해서 아크로 열을 주고 에어를 불어내서 가스 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밀링을 기계를 이용해서 따내서 보수 용접하는데 산소창 절단은 아예 파내서 없애버리는 거죠. 절단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긴 이제 토치팁이 길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고압의 산소를 뿜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은 아예 절단하는 거지 이면을 따내는 방법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36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이거 잠호 용접. 안 보이기 때문에 잠호 용접이라고도 불립니다. 용융 속도 및 용착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다음에 용입 속도도 깊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플럭스가 안에 있고 그 안에 또 이 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이진 않은 잠호 용접이지만 용융 속도나 이런 것이 빠르고 용입도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류, 요 큰 고전류가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도 되게 능률적입니다. 전류를 주어주는 거 다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용접 자세에 지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 플럭스를 위해서 호퍼를 통해서 뿌려주는데 요게 뒤집어지면 다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지겠죠. 그래서 서브머지드 용접 자세에서는 위보기 자세와 같이 이게 플럭스가 혹은 수평 자세도 이 각도에 따라서 요게 플럭스가 흘러내리는 용접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3번이 속하지 않는 겁니다. 37번 가스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이 가스가 갖추어야 될 성질. 가스가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발열량 어떻게 됩니까? 가스 용접하기 때문에 열이 그래도 적절하게 주어야 되겠죠. 근데 발열량이 작게 되면 이거는 가스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다. 38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자, SAW 이거는 이렇게 꼭 암기하시라. 잠호 용접이다. 능률이 좋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고, 주로 헤드에는 이런 와이어와 관련된 거를 분류한 경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만 보기가 주어진 것 같고, 자, 그런데 용접 레일은 이 하단부에 이동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동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헤드 부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접 레일은 해당이 안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구상의 흑연 주철은 주조성과 가공성 및 내마멸성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철 탄소 함유량이 4.5%인 거에다가 여러 가지 열처리 작업이 들어가서 우리 구상 흑연 주철이라는 것을 만들죠. 왜? 이러한 것들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러한 구상 흑연 주철을 제조할 때 구상화하는 그 탄소를 둥글게 만드는 구상화제로 첨가하게 되는 원소로 옳은 거,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그네슘, 칼슘, 셀레늄,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40번입니다. FEC 상태도 FE3C라고도 하죠.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점은 이 탄소 함유량이 4.3% 정도 되는 요 점입니다. 공정점은 요 탄소가 4.3% 되는 영역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6.67은 이게 이겁니다. 순수한 철은 되게 약해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탄소를 에딩을 하게 되는데 최대 6.67%까지 가는 게 이제 시멘타이트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탄소는 이 이상으로 첨가가 돼버리면 기계 구조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FE 평형성 상태는 뭐냐면 철에 탄소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태도로서 6.67%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시멘타이트가 제일 단단한 조직이 아니 표면이 경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0.8%는 이거 공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석 두 가지, 즉 감마 고용체인 용액에서 두 가지의 고체가 나오는 거라서 공석점이고요. 페라이트라는 조직과 시멘테이트가 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0.8%는 공석인데 이 용액에서 이 고체가 나온다. 그래서 공석점. 순철은 탄소 함유량이 0.02%까지를 순수한 철, 연약한 순수한 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점은 4.3%이다. 자, 정답 3번. 자, 41번입니다. 금속이 소성 변형. 이거는 외력을 주면 변한다. 변함. 요게 소성 변형이고요. 반대는 탄성이죠. 외력을 주었을 때 이 외력을 제거하면 복원된다. 요게 탄성 변형입니다. 자,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 원자 밀도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경계의 격자면에서 잘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슬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 밀도가 가장 높으면 이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2번입니다.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속의 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의 결정 구조라고 해서 BCC, 바디 센터리드 큐빅, 이거 체심 입방격자고요. FCC, 페이스 센터리드 큐빅, 그래서 이제 면심 입방격자라고 하고요. HCP, 이거는 헥사고날 클로스 패키드 레티스, 이거는 조밀 육방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심, 면심, 조밀,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철의 결정 구조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이 체심 입방격자에는 원자 베이스가 단위 격자 속에 원자 수가 2개고요. 면심은 4개, 조밀은 2개.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위 격자가 이렇게 있을 때 단위 격자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아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채심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 격자 안에 들어간 거를 다 합하면 이 원자가 총 부피가 2개다. 요게 이제 단위 격자 속에 있는 원자 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2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43번입니다. 황동의 종류를 구하는 건데요. 3에서 5%의 니켈과 1%의 실리콘, 즉 이게 합금된 구리 합금인데 시합금이라고도 한다. 전도율이 좋아서 용접봉이나 전극용 재료로 사용을 한다. 자, 요거 용접봉으로 사용했는데 우리 이제 용접봉이 필요했을 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콜을 부른다. 그래서 콜스납금.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얘는 암기하기가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선 톤백 볼게요. 다 이 세 개 다 황동인데 구리에 아연이 5에서 20% 합금된 게 톤백이에요. 5, 20. 근데 5에서 20 곱하니까 100.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문주메탈. 얘 6대4 황동이라고도 하죠. 얘는 이제 구리가 60, 이제 아연이 황구하니까요.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의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6대4 황동.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길등 메탈은요. 구리가 거의 95% 정도. 아연이 5%인 거. 이거 열구향기나 이게 가공용 재료, 이런 재료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에요. 저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황구와 청구주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암기하고 다니면 말로 하고 다니면 암기가 돼요. 황동은 구리와 아연, 청동은 구리와 주석. 자, 이렇게 합금되는 거다. 자,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4번. 자, 일반적으로 피로 강도, 재료가 퍼티그하죠. 재료가 퍼티그 했을 때 그 강도는 세로축이 응력이고 가로축이 이 반복해서 n이에요. sn. 요거 스트레스 넘버. 자, 이거로 표시하는 이 선도는 뭐냐? sn 선도. 자, 요거 쉽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 피로 시험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 45번. 다음은 주철. 이거 캐스트 아이런. 영어로 캐스트 아이언. 주조에 이용되는 철이다. 그래서 이제 주철이라고 불리죠. 틀린 게 뭐냐? 자, 이거 보시면 주철은 이거 주철에 나오는 이 기출 분석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철은 암기하기 꽤 많진 않아요. 팽창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주철을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거나 냉각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고요. 정답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46번. 자, 얘는 죄송하지만 오타를 좀 수정해야 되겠어요. 오타를 수정해 주십시오. 오타 수정. 자, 여기 보면은 중류라고 돼 있죠. 이거 종류. 종류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용접을 했는데 그 용접부나 주변에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생긴단 말이죠. 용접 결함의 종류 중에서 구조상 결함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자, 용접을 하면 이제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잘하면 좋겠지만 결함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래저래 해서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붙긴 했는데 이게 간과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불순물이 이게 비금속 계제물 들어가거나 기공이 들어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슬래그 혼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특수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접할 때 결함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용접 결함에는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치수상 결함, 치수가 틀렸던 결함, 구조상 문제가 된 결함, 그 다음에 성질상, 재료의 성질상 결함이 있고요. 이 성질 먼저 보면은 기계적인 결함, 그 다음에 화학적 결함이 있고, 치수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재료가 변형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치수나 형상이 불량하거나,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구조상이에요. 뭐 기공, 슬래그 혼입, 균열, 언더컷, 오버랩 전부 다 구조상이에요. 그러면 구조상 결함에 속하지 않는 건 뭐죠? 이런 거 다 구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변형은 뭐예요? 치수가 변형이 됐다. 치수상 결함에 포함이 돼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47번. 탄소를 머금은 스틸. 이래서 탄소강의 용접에서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낮아지는 성질은 연신율이다. 자, 요거 자동적으로 암기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한 철은요 되게 연해요. 연하다. 근데 여기 플러스 탄소가 플러스 될수록 강해지고 경해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strength, stiffness. 자,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순철은 0.02%까지 합금이 되는 걸 순철이라고 하고요. 2%까지가 우리가 스틸이에요. 강. 이거는 연하고 경하다. 즉 재료 내부와 외부가 다 좋은데, 이 이상으로 2%에서 6.67%까지 가면 이거는 강도, 얘가 버티는 힘은 내려가면서 경도는 높아져요. 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높아질수록 잘 깨지는 특성이 있어서 취성이 높아지고 압축강도는 물론 높아져요.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장 강도는 낮아진다보다 낮아져요. 이 특성의 재료의 함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탄소가 많아질수록 무조건 낮아지는 거는 연신류, 즉 잘 늘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취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뚝 끊어져요. 땡기면 재료를 땡겼을 때 늘어나는 게 정도가 연신율인데, 연신된다 그럼 늘어난다는데 이게 줄어들겠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량이 많아지면 연신율은 낮아진다. 취성은 올라간다. 취성은 깨지는 성질이죠. 자, 3번. 48번. 주조, 캐스팅할 때 주형, 그 형 틀에 냉금을 삽입한 거. 이 냉금이란 뭐냐면 그냥 쇠조각이에요. 영어로는 이 칠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속 조각이에요. 금속 조각을 이 용접부에 붙이는 건데 이거는 냉각쇠라고도 합니다. 왜? 냉각 효과를 주기 위한 거죠. 쇠를 붙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곳에서 급냉시켜서 경화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이 급냉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데 금속 아변용 롤 사이에 재료를 넣어서 이만한 게 들어가면 요만한 게 나오는 게 아변이죠. 이 롤 여기에 사용되는 주철이 뭐냐? 이거 칠드 주철이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49번. 형상 기억 합금. 이 재료를 이거는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 재료로 만든 거 니티놀이라고 합니다. 니티놀. 형상 기억 합금의 제품명이 니티놀이에요. 자, 이제 주로 그렇게 되는데 형상을 기억하는 효과. 일정 온도에서 이 재료를 소개해서 만들면 이 재료는 그 일정 온도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막 이러한 재료를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거를 이 기억한 온도로 높이면 얘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우주선 안테나 구겨서 넣었다가 펴지는, 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형상 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이 일으키는 변태는 뭐냐? 이거는요 마르텐사이트, 영어이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혹은 마텐자이트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시면 돼요. 마텐사이트 변태다. 50번. Y합금의 일종. 이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알루미늄 합금의 일종인데 티타늄과 구리를 0.2% 정도씩 첨가한 거. 피스톤에 사용되는 거. 이거 뭐냐? 코비탈륨. Y의 합금인데 티타늄과 구리를 조금씩 첨가한 거.
포비탈륨.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랄륨은 알구, 마, 망. 로엑스 합금은요 주조용입니다. 주조용. 두랄루미늄 이거는 가공용이고요. 주조용은 알루미늄 플러스 실리콘이 한 12% 이상 12% 첨가된 거. 요게 로엑스 합금입니다. 하이드로날륨은 이거 내식성. 자, 내식성에 강한 거고 알루미늄에다가 마그네슘을 첨가한 합금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정답 2번. 5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제3각법의 정투상도에 가장 적합한 입체도.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죠? 정투상 삼각법은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는 방법.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물체가 있잖아요. 내가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걸 오른쪽에, 저 앞에서 바라보는 거 정면도를 여기에서 바라보는 건 여기,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 삼각법이고 우리나라는 이 삼각법을 따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데 도화지를 여기다 두고 이교에서 보이는 걸 투상해서 여기다 그린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를 여기 우측면도를 여기다 그리고 정면도는 똑같이 앞에서 보는 거 똑같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거 도화지 여기다 놓고 반대다 그리는 거. 여기 좌측면도가 여기 있는 거. 좌우가 바뀐 게 일각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투상도는 정면도,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우측면도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자, 여기를 보시면 앞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바라본다. 앞에서 바라보는데 형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중간 부분까지 이 정도 나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끝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첫 번째 탈락. 끝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 자, 얘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구획은 나뉘어 있어요. 구획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두 번째 평면도를 보시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경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탈락. 얘는 여기서 얘도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탈락. 얘는 중간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런 입체도 물체는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푸시면 쉽게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52번. 기계 제도에서 사용되는 선의 굵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의 굵기 기준이 여기 있죠. 0.189, 0.25 KS 규격에 나와 있어요. 0.35, 0.5, 0.7, 1mm. 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9mm이다. 정답 1번. 53번. 인접 부분이나 공구, 지그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선은 뭐냐? 가상선이다. 가는 이점체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가상선. 가상선, 가는 이점체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54번. 기계 재료를 표시할 때 우리 도면에 막 명치, 한글 명치가 다 쓸 수 없으니까 기계 영어로 쓰는데 SF. 자, 스틸인데 포징하는 스틸이에요. 스틸인데 포징하는 스틸이다. 탄소강 단강품. 탄소강인데 단강 때려서 만드는 거 포징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는데 340A다. 요 A는 어닐링 풀림하는 거고 340은 뭐냐? 이것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340은 최저 인장 강도 340 Nm/mm 제곱의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정답 3번. 55번. 배관의 간략 도시 방법. 배관에 사용하는 간략 도시 방법인데 환기나 배수계의 끝장치의 도시 방법으로 평면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시된 게 뭐냐? 이거 고정식 환기 삿갓입니다. 고정식 환기 삿갓.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6번. 자, 도면에서 표제란과 부품란.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죠. 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작품명, 뭐 각법, 척도 여기 작품명, 척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요 위에 부품란 요 안에 이렇게 해서 1, 2, 3, 4 뭐는 1번 뭐 축은 뭐 본체는 뭐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부품란이라고 불립니다. 표제란과 부품란으로 구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표제란에만 기입하는 게 뭐냐? 표제란에는 제목,
이 작품명이 뭐고 각도가 뭐고 척도가 뭐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척도가 포함이 되고 부품란에는 이 부품 기호나 뭐 부품 번호, 수량 뭐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 회사의 니즈에 맞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 그림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57번 다음 그 같은 용접 이음의 명칭으로 알맞은 거. 자, 플랜지란 뭐냐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는 거. 이 밖으로 빠져 있는 이런 평평한 곳이 플랜지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플랜지 맞대기 용접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기호는 여기 형상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8번 배관의 간략 도시 방법에서 파이프의 영구 결합부. 자, 파이프의 영구 결합부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 접속을 나타내는 이런 점. 요거. 자, 요게 접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구 결합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정답 3번입니다. 자, 59번입니다. 용접 기호 중에서 표면 육성 용접을 의미하는 거. 자, 표면은 서페이싱인데 육성이란 뭐냐면 그 서페이싱 표면에 내마모, 내식성 재료를 도포하는 거. 요걸 육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에 이런 거를 도포를 한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표면 육성 용접이고요. 요게 서페이싱. 요게 서페이싱 기호입니다. 표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사 접합하는 거. 얘는 겹치미음. 자, 이렇게 용접 기호를 나타냅니다. 겹치는 표현이죠. 이 경사고 표면 서페이싱. 자, 그래 정답 1번. 60번 제3각법 투상도에서 도면의 배치 방법. 삼각법은 뭐냐? 정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면도 내 오른쪽 바에서 바라보는 게 우측면도, 왼쪽에서 바라보는 게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도, 아래에서 바라보는 게 저면도, 그 아래에서 바라보는 게 배면도.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게 제3각법이다. 자, 60번에서 보면 정면도를 중심해서 평면도는 위에 있고요.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배치되는 거. 요거가 제3각법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면도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거 우측면도,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거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는 거 평면도,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 저면도, 그 이 아래 그러니까 배면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게 삼각법이다. 일각법은요. 여기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가 여기 있고요. 좌측면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래 저면도가 여기 있고 배면도가 평면도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배면도는 그대로. 정면도와 배면도는 일각법과 삼각법은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회 적중 영상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려봤는데요. 강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더 상세하게 갈 부분은 상세하게 가고 간략하게 나갈 부분은 간략하게 가면서 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의 강의를 모두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1회 적중 예상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